애들이 전자담배 피워요. 애들이 전자담배 피는 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김덕기의 아침 뉴스입니다. 대국민 사과도 준법 감시위 설치도 경영권 자녀 승계 포기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재용 삼성유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번 판결로 지난 4년에 걸친 법적 공방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첫 소식 윤주로 기자입니다. 전 안 써봐요. 3.5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은 무슨 죄를 짓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집행유예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었지만 법정이 구속되며 실형이 선고된 계속되는 생태계 파괴와 이상기후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자연이 실형이 선고된 이유가 모릅니다. 정다운 기자가 세계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 세상을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토대로 실형의 배경 오염물질 없이 설명 순수한 분석해봤습니다. 물만 배출하는 깨끗하고 실형의 안전한 배경 에너지 분석해봤습니다. 그린 수소 친환경 에너지 그린 수소가 우리의 미래를 지킬 새로운 생존 동력입니다. 순수 경제의 중심 한국가스공사. 이 캠페인은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와 실형이 선고된 이유가 주목됩니다. 정다운 기자가 판결문을 토대로 실형의 배경 분석해봤습니다. 인생은 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꿈은 아니랍니다. 때로는 3년 만에 다시 총수 공백 상태에 빠진 삼성그룹은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중대사업 결정과 투자 지원으로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우려를 나타냈고 재빠르게 즐겁게 인생의 밝은 시간은 훌쩍 가버립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유쾌하게 날아가는 시간을 즐기세요. 반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샬럿 시민단체들은 브론테의 적극적 매매 공여 사건에 돈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 23개 종목이 일제히 급락해 28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세상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으로 세상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시간 두근거리게 삼성 갤럭시 S21 삼성 갤럭시 S21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김덕기의 아침 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삼성은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고 경영계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우려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을 하루 앞두고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대국민 사과도 준법 감시위 설치도 경영권 자녀 승계 포기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번 판결로 지난 4년에 걸친 법적 공방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첫 소식 윤준호 기자입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을 뒤로하며 법원에 들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거 앞두고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엇갈린 전망 속에 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집행유예 전망에 힘을 실었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경우 재판부는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감형요소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건넨 회삿돈 86억 원을 최종 뇌물액수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특검 측은 판결 직후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것으로 이미 대법원 판단을 한 번 거친 만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BS 뉴스 윤준호입니다. 3호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은 무슨 죄를 짓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난다는 뜻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집행유예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었지만 법정 구속되면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가 주목됩니다. 정다운 기자가 판결문을 토대로 실형의 배경 분석해봤습니다. 국정농단은 그동안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삼성 뇌물 횡령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법원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 때부터 이어진 삼성의 정경유착 비리를 근절하는 차원의 판결이란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 판결 이후 그간 재벌 총수들에게 관대했던 법원의 기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과도하게 형량을 깎아줬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처럼 뇌물 횡령 액수가 클 경우 최소 4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해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단초 자체는 수동적이었다는 다소 애매한 해석을 내놓은 셈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실질적으로는 소극적으로 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 구속이라는 초강수로 표면적인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기됩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총수 공백 상태에 빠진 삼성그룹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대사업 결정과 투자 지연으로 한국 경제 전체의 악영향에 불가피하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적인 뇌물 공여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 23개 종목이 일제히 급락해 28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간 논란이 일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월성원 전 감사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적 목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임기 후반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포용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보도에 김동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과 윤 총장 징계위 사태 등 민감한 정치 이슈에 즉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특히 윤 총장의 해임 논란에 대해선 윤 총장의 임기 보장을 강조하며 확실히 선을 그었고 탈원전에 대한 정치적 수사나 감사 논란에도 단호히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지난한 갈등을 이제는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투기를 차단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충분한 물량 확보를 약속하며 안심시키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또한 물량 확보는 물론 향후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갉아먹는 정쟁 유발용 이슈들을 신속히 정리하고 올해 코로나19 극복에만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신년사, 신년 인사회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으로 올해 국정 방향을 밝힌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약속하는 등 주목을 끄는 여러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 시내에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논란이 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들으신 것처럼 입양 아동을 바꾼다 같은 표현에 아동보호단체들은 입양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반발을 했고 청와대는 입양제를 보완하자는 본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400명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 300명대는 3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였던 지난해 11월 말 수준으로 새해 들어서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서 어제부터 카페에서는 취식을 허용했고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열게 됐는데요.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언제든 다시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가 있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내일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들의 사투도 1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기범 기자가 코로나 1년 자영업자들의 지금을 취재해봤습니다. 인천에서 특공무술체육관을 운영하는 청년 정씨. 수강생들이 뚝 끊기는 바람에 월세방을 빼서 체육관으로 거처를 옮기고 사범도 없이 혼자서 체육관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구청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방금도 해당 구청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문을 열지 말래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정 씨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자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손실보상 즉각 이행하라. 정부의 보상과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방역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김남중 서울대의대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당장 목표로 가고 그 범위 내에서 경제 활동은 풀어준다. 이런 좀 코로나19를 방역의 문제로만 좁히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코로나19 무료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며 2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 공급 백신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정부는 1월 말까지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이틀 앞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워싱턴 DC는 사실상 계엄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요. 트럼프 지지자들의 최후 저항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민철 특파원입니다. 취임을 이틀 앞두고 바이든 당선인은 임기 첫날 서명할 행정명령 12개를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들입니다. 이슬람 국가 국민들 입국 금지 철폐,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불법 입국 뒤에 이상가족이 된 이민자들 상봉 지원, 또 공공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입니다. 별도의 취임 연설에선 국민 통합과 치유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롱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의 방송 인터뷰입니다. 취임식 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전진할 수 있는, 미국이 단합할 수 있는 문제가 풀리도록 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시대 종말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최후 저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과 백악관 인근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외부인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고 있습니다. FBI는 이곳에 배치된 방위군 2만 5천 명 전부에 대해서도 신원을 조사 중입니다. 이들 중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다는 첩보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해줄 측근 100여 명의 명단을 정리하느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대형 인터넷 강의업체 소속 스타 강사가 수년간 이른바 댓글 알바를 동원해 경쟁사 강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유명 강사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입수능 국어 영역 인터넷 강의에서 부동의 1위 강사로 자리 잡은 박광일 씨.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댓글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필리핀 등에 차려 아이디 수백 개를 만들었습니다. IP 추적을 피하는 프로그램까지 써가면서 다른 경쟁업체, 심지어 같은 회사 소속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의 댓글 공작은 지난 2019년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서 처음 공론화됐습니다. 당시 박 씨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 회사들의 고소로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애초 경찰은 혐의를 찾지 못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강생들의 평가에 민감한 입시업계 특성상 댓글 조작이 드러난 적은 몇 번 있지만 1위 강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BS 뉴스 김태환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1분쯤 중국 칭다오 동쪽 332km 지점 해상에서 4.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경계 밖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전남,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초대 수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특수단 발표에서는 수사팀 외압 논란 등 아직 종결하지 못한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 설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설 승차권 사전 예매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과 전화 접수 등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예, 눈이 그치고 반짝 추위가 다시 찾아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와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많게는 7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고 찬바람이 불어서 한낮에도 영하권의 매서운 체감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7시 현재 제천이 영하 19.4도, 철원 영하 18.3도, 서울도 영하 11.4도, 체감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영하 2도, 원주 영하 1도, 청주 0도, 광주 부산 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평년보다 낮겠고 찬바람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전국의 하늘은 종일 맑겠고요. 공기질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위도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아서 금세 누그러지겠고 이후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은 주말 주일까지도 비나 눈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 점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게 있습니다. 증시가 그렇지만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인데요. 양파와 대파, 쌀, 닭, 돼지고기에 계란까지 크게 올라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게 살림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물가 안정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국가가 펼 수 있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죠.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방역만큼 물가 방역이 중요한 때입니다. 화요일 김덕기 아침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천시 홍보대사 IUC원 유승민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잊지 않으셨죠? 포천을 걸으며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한민국 힐링도시 포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포천 한탄강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포천 국립수목원, 그리고 산정호수와 포천 아트밸리까지 평화로 만들어가는 행운의 도시 포천시가 코로나를 이겨내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응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게 근데 카메라 두 대가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신경 쓰여요? 그래 되게 많이 신경 쓰여요. 이거보다 치킨을 로봇이 튀겨주니까 안전하고